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조르주 페렉의 사물들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이게 1960년대 프랑스 소설이에요. 그 시대의 상을 담고 있는데 어쩔 줄 몰라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커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변에 행복을 위한 조건들은 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조건들은 바로 사물들입니다. 물건들, 좋은 물건들,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고, 돈만 있으면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그걸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죠. 돈이 굉장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근데 사실 여유롭게 소비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무언가 비싼 거 하나를 사려면 열심히 돈을 저축해가지고 모아서 사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사면 또 저걸 갖고 싶고, 저걸 사면 또 다른 걸 갖고 싶고, 그리고 또 아무리 자신들이 우쭐대면서 좋은 거를 사도 훨씬 더 좋은 거를 사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가 되고, 되게 재밌는 표현이 등장하는 게, 이들이 가장 행복해하고 우쭐할 때는 흥정을 하지 않고 비싼 물건을 한 번에 살 때였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재가지고 이거 뭐 100만 원인가요 110만 원인가요 열심히 따져 물어가지고 좀 90만 원을 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좋은 거를 사는 것보다는 야, 내가 이만큼 모았다, 그냥 한 번에 싹 질러버리면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묘사들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어요. 진짜 너무 지금 시대 같잖아요. 1960년대 이야기인데 사실 그때 이미 서구 사회는 소비 사회 발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을 거기는 이미 60년대에 겪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책에 등장한 시간에 관한 묘사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여기서 그 주인공 커플이 항상 시간이 부족하게 느낀다, 조급해한다, 그들은 너무 빨리 가려고 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만큼 돈이 있으면 이만큼 누릴 수 있어,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돈이 없잖아요, 젊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미 모든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기다린다? 그리고 사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어느 정도 돈을 번다고 해도 거기서도 그들은 또 부족함을 느낄 테고, 내가 정말 이러다가 꿈꾸는 삶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의 이상은 분명히 저 높이 있는데 20대 초반 때까지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그냥 이렇게 죽는 건가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이 살아가다가 이 정도의 삶에 만족하면서 내가 그냥 죽는 건가?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왜 그들은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걸까? 왜 그들은 어딘가에 쫓기는 듯이 살았던 걸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도 되게 똑같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게 살아가고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똑같이 한 80년 정도의 시간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충실하게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잘 살았다 라고 느끼고, 어떤 분들은 항상 조급해하다가 결국에는 후회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두 경우의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왜 자신의 시간이 충분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왜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했다고 느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철학에서 과연 시간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왔을까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시간은 너무나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간이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시간 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화하죠. 만약에 이 우주에 아무것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과연 시간이 존재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일상적으로 시간을 인지할 때도 무언가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시간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시계바늘이 이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흘렀구나 라고 측정을 하기도 하고, 어느새 이렇게 날씨가 풀렸구나 하면은 겨울이 지나갔구나 라고 또 시간의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건 얼마나 변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그 주관적 차원에서의 시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많이 평상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지금의 나는 내일의 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을까? 몇 개의 변화를 겪을까? 아마 그 개수를 세면 무한할 거거든요. 아주 미세한 다른 종류들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삶을 똑같이 두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겪은 변화는 비슷할 거예요.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둘 다 엄청나게 많은 수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변화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물들에도 이런 묘사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 부부는 소비를 너무 분주하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쉬는 날이 되면은 또 그 번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소비를 하러 가야 됩니다. 어디 상점 같은 데 가서 물건도 사고 영화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려면은 또 바빠요. 바쁘니까 정작 자신들을 돌아보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몇 년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변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왜 이렇게 많이 변했지? 이렇게 느끼면서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그들은 그렇게 자아성찰을 몇 년에 한 번 하기 전까지의 그 시간들이 다 삭제돼 버렸다고 느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인지는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은 사실 그동안 일어났던 변화들을 다 모르고 있었던 거니까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억지 주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거는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에서의 아주 많은 변화들을 오히려 여러 소비 활동들을 통해 체험하지 않았냐. 집에 있는 거 소파 바꾸고 어디 더 좋은 데로 이사 가고 재밌는 영화 보고, 그런 것들이 다 일상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인데 그런 걸 다 누렸으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그만큼의 시간을 경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소비란 그저 자기 자신의 욕심이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단일한 체계를 통해 이 세상의 전부를 채워나가는 과정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변화는 어떤 동일한 대상이 상태가 바뀌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만나는 과정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가족들을 마주하고 또 그 이상으로 나아가서 친구들을 마주하고 또 연인을 마주하고 나중에 미래 자식을 마주하고,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것들과 마주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는데, 근데 소비의 활동이라는 거는 그냥 나 한 명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전부 다 채워버리는 경험에 가까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좋은 자동차, 좋은 가방, 좋은 집,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나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전히 물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에 그것들은 다 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 홀로의 왕국인 것이고, 그 안에 속해 있느라 나는 나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것들과 마주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인생의 변곡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빼앗겨 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레비나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의식은 잠에 빠져드는 능력이라는 되게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되게 의외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식이라는 게 잠과 오히려 대비되면 대비됐지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레비나스가 이런 독특한 주장을 한 이유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평생 잠에 빠지지 않고 무조건 의식을 유지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과연 의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에 빠져들므로써, 한마디로 의식을 잃음으로써 의식이 아닌 무언가를 체험하기 때문에 비로소 의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의 소비 품목들로 가득 채워놓은 삶이라는 거는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욕심이 들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그걸로 내 욕심을 채우고, 또다시 내 욕심을 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 벌고, 다시 또 내 욕심을 채우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게 과연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나의 입장에서 나의 욕심, 내가 이러이러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구도, 그거를 바탕으로 그 관계를 딱 인식하는 순간에는 되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되게 행복하고 좋은데, 근데 이 시간이 끝나면 어쩌지? 과연 나한테 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너무 부족하게 느껴진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좋음의 상태라는 게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관계 속에 들어있는 분명히 구별되는 여러 지점들의 차이가 오히려 사라져버리고, 왜냐면 나의 욕심으로 그거를 지금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더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런 삶을 잘 살아가지는 못합니다만, 정말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 관계를 설계하는 것만이 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바라고 느끼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허락된 시간을 함께 하다가 떠나갈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구별되는 지점들이 그 관계 속에서 보이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게는 나와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보이고, 그러면서 그 구별점들을 통해 시간을 잘 파악하면서 시간을 잘 느끼면서 그럴 때 펼쳐지는 그 소중한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도 한 번쯤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종교를, 신앙심이 정말 좋으신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삶의 시간이. 왜냐면 그분들은 어차피 무언가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이 영원하든 이 세계, 우주가 영원하든 그분들은 무언가가 영원하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단일하게 채워 놓은 게 아니라 남이 제공한 기준, 혹은 그분들의 믿음에 따르면 신이라는 기준, 그 절대적으로 다른 기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내 삶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구별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절대적인 구별점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너무나 명확한 시간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으신 걸 거예요. 물론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이런 느낌에 부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죠. 그냥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마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말로 충만한 시간을 그 종교 속에서 경험하시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충만한 종교적 시간이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지점에서만 생겨날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되게 사변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주제 자체는 되게 어려운 주제이지만, 그리고 저도 되게 어렵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물들에 나온 항상 조급해하는 부부의 모습만큼은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저 또한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그냥 하루하루가 사라져버리지 내가 그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느낌은 잘 안 드는 경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함께 생각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